그래요? 둘째는 원래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이런 말들 막 하시는데 사실 제발 속으로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변호사로서 참여해서 처분 결과를 받아보면 아, 이거 분명히 변호사 안 들어간 심의위원회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친구가 B를 때려서 C라는 친구가 그 증거 수집을 해야겠다 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불법 촬영이라고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불법 촬영 아니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지언정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게 아닌 한 범죄는 아니거든요. 증거 수집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범죄 뭐 학교폭력으로 인정한다든지 너무 전문성 없는 처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이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이 또한 학부모님들이 굳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뭐 공정성 때문에 아마 넣어두셨겠죠. 학교 내에서 왠지 뭐 학폭을 은폐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고 결국엔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도 나왔네요.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즉시분리 조치와 출석 정지 개념이 조금 모호하고 필요성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장이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즉시분리가 필요 없는 거고 또 되게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즉시분리는 매뉴얼에 최대 7일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출석 정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출석 정지가 더 심각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본 거는 이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석 정지를 21일을 시켜버린 학교를 봤어요. 학교장이. 근데 그거 너무나 과도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준이 법령에 없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폭 그 개수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개체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제가 지금 피해 학생 대리해서 하나 하고 있는 사건 중에는 수원인데 저희가 신고 접수한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고 그 피해가 성폭력 피해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자살 시도까지 한 사안이 있어서 결국엔 4개월 기다리다 포기했습니다.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학폭 철회한다고 했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누적된 이유가 사실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쓸데없는 사안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회 참석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80%, 90%까지도 보는데 다 사실 학폭거리가 아니에요. 옆에 애가 찔렀어요. 제가 다 때려봤어요. 뭐 이런 게 올라오니까요. 그런데 부모님들 막 펑펑 우시면서 전학 보내야 된다고 하시죠. 네, 정말 펑펑 우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냐면서. 그리고 이거 하나 굉장히 특이한 건데요. 학교폭력 신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중에서 고등학생인데 어떤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얘한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서 날짜를 특정해서 초등학교 시절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맞았다 이러면서 13가지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어요. 성남 사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요? 초등학교 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거 방해하려고 저는 그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장, 그 아이 동생 일기장 다 뒤져가면서 그 날짜 특정하고 날씨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게 학교폭력 예방법의 목적이 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신고한 게 아니라 미우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너 한번 불이익을 입어봐라 하고 미우니까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고 기한에 제한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개정 의견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폭법이 누더기가 된 이유도 결국엔 여론에 휘둘렸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국회에 학교폭력 개정 법안이 50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납득하기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권 문제 이야기하시면서 학교폭력법도 2기에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조금 더 차분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폭이 경찰로 전부 이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으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범죄가 아닌 건 어떡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 체계를 보시면 우리의 법은 공법, 형법, 민사법 크게 카테고리화하면 이 3개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학교폭력 행정처분은 행정법의 영역입니다. 행정청이 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건 형법의 영역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A가 B를 때렸다는 폭행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행정처분을. 근데 아까 돌아가서 경찰로 다 이관을 해버리면 범죄가 아닌 따돌림 행위는 어떻게 해요? 따돌림은 범죄가 아닌데.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대중들이요.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막 더글로리 이런 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동은이 같은 피해자가 나왔는 담임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담임이 동은이 같은 피해자를 모른다? 솔직히 그건 직무유기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데 대중들은 학교폭력 빨리 막 분절해야 돼. 가해다 엄벌해야 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사 미성년자는 어쩌냐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 2학년 저학년을 학폭에서 빼자는 의견이 있잖아요. 전 선생님 이건 다 동의하는데 딱 그거 하나만 부동의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번에 그 청와대 비서관 자녀분 3학년이에요. 걔 3학년인데 2학년 애를 전치 9주 나오게 팼어요. 얼굴이 무너졌답니다. 그러면 걔 형사 미성년자랑 형사처벌 안 받죠? 학교에서도 징계처벌 안 받으면 걔는 어떡합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걔한테도 교육적 목적 달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전치 9주면 진짜 심각하게 폭행한 거거든요. 전치 9주? 어우, 네, 진짜 저는 실제로 전치 9주 본 적도 없어요. 네, 얼굴이 아예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계적으로는 1, 2, 3학년들이 사소한 학폭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분명 이상하게 사이코패스가 애들이 한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를 학교에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동의할 수 없고, 특히 걔는 3학년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인 동시에 소년 재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년 재판은 만 10세부터거든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 영화로 속된 말로 깽깐 물어두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건 교육적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 2, 3학년을 아예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네. 네. 저는 이제 경찰로 전부 입안해야 한다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학폭법이 생기기 전에는 생활지도 위원회에서 네. 일반 징계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일반 징계로 할 수 있죠, 충분히. 네. 근데 지금 문제는 학교에서 워낙 일반 징계위원회 안 열잖아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안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학폭은 학폭으로 하고 교권보호는 교권으로만 해서 일반 징계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만약에 경찰로 이관이 된다면 그런 일반 징계에서 학폭에 대한 상황을 되게 구체화해서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징계를 안 열기 시작했던 게 네, 학폭 때문에. 학교에서 안 열어지기 네. 전에는 사실은 징계위원회가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열렸었어요. 네. 그런 그래서 꼭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위의 처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징계위원회도 가능은 한데, 근데 한 가지는 일반 징계위원회는 학교장이 하잖아요. 학교장의 행정처분이잖아요.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폭이 그 학교에서 일어났을 때 소송이 학교 단위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단위 학교는 그거 감당 못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학칙 개정이나 생활기능 개정, 징계위원회 개정할 때 그 학교폭력 관련된 부분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이렇게만 안내하니까 법령에 따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징계위원회에서 하시는 것도 학교한테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번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거 정말 찬성인 게 앞으로 그 소송 급증할 거거든요. 우리의 교권팀이 한 거 아니라는 소송이. 그거 학교에서 대응 못 하십니다. 절차하다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학교폭력 관련 이야기 하실 때 선생님들이 꼭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소년법 적용 연령인 게 일반인들이 네티즌들이 많이 하는 게 뭐 촉법 소년 폐지해야 된다. 뭐 처벌 연령 뭐 하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교육자로서 그게 옳은가? 라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촉법 소년은 무조건 범죄를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촉법 소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그리고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애들은 일반 성인 대상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검찰 거치고 일반 형사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소년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세 이상이기만 하면 아예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소년 재판은 받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 소년 재판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소년 재판이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화가 잘 되고 효과가 있는데 외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다, 뭐 성인이랑 똑같은 기준을 처벌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오히려 학생한테 안 좋아요. 왜냐 아시다시피 성인들이 전과가 없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옵니다. 애들한테 땡큐죠. 이거는 뭐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은 부모님이 내잖아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겁니다. 소년 재판에서 가장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보호관찰 받아서 맨날 야간에 외출 못하는 거, 뭐 보호관찰관 만나서 맨날 뭐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소년들을 수용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자유를 제한당하고 오면요, 애들이 눈이 맑아져서 와요. 뭐 그 탁했던 눈들이 맑아져서 오거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사처벌로 다 가버리면 법률상으로는 친구끼리 한 대 탁 때려도 폭행이거든요. 그게 무조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해버리면 그건 교육적으로 옳냐는 거예요. 결국 그럼 학교는 교육적 갈등 해결 기능 아예 포기해버리겠다는 건지. 선생님들이 업무에 힘드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뭐 4학년, 만 10세 이상 애들끼리 한 대 친 거는 무조건 경찰을 보내겠다는 건지.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개정 의견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학교 내외여서 문제다. 왜 학교 외까지 해야 되냐. 사실 들으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가해 학생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얘를 학교 안에서 안 괴롭혀요. 근데 학교길에 따라가서 야, 이 학교 밖이지? 여기 골목길이야. 너 이 학교 내 아니야?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혹은 괴롭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외라는 표현에만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학교 안전사고 관련한 법령 보시면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끼리의 어떤 갈등은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것까지는 학교폭력으로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뭐 서울에 사는 애가 부산에 해운대 놀러 갔다가 부산 애랑 길에서 싸움 붙었다. 이건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형벌상에 처벌받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내외를 그냥 단순히 외를 빼지 말고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행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자만 정해놓고 있고 가해자를 특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처벌을 하는데,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면 이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거를 왜 굳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넣고 학교가 행정 업무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일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만약에 담임교사를 고소하고 싶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고요.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도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어차피 교사한테는 징계 처분도 못하는 제도인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하지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미 아동학대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가 매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 절차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현웅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굳이 학폭위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데, 학폭위에서 다른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걸 반영하지도 않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는 식으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 관련돼서도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현행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중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으면 자체 종결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2주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지금 병원 가서 저 원래 여기 좀 거북목이 있거든요. 떼면 2주 이상 나와요. 그 2주가 진정한 의미의 상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실무상에서도 2주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해인지 아닌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인지, 치료를 통해서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치료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무런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솔직히 능력이 없잖아요. 학교가 상해인지 폭행인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진단서만 들이밀면 학교장 종결을 못해요. 쌍방이 합의를 해도. 그래서 그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서 굳이 바꾸자면은 3주로 상환을 하든지, 3주부터 진짜 아파야 되거든요. 3주로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이런 조항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재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심각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와 화해가 있으면 학폭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행은 합의가 됐는데도 아무튼 학폭위를 진행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이 진단서의 기준을 삭제해버리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분리 조치. 이게 너무 이상해요. 신고만 있으면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한다는 게 이미 현우석 선생님이 문제점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리고 또한 출석 정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출석 정지로 대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아예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첨언하자면 현우석 선생님께서 학부모님들한테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정학습을 안내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 되게 싫어해요. 걔가 불이익이 없잖아요. 뭔가 징계를 받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가정학습?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출석 정지를 강제로 행정처분을 해버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서 저 좀 의문인 게 있었어요.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서면사가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근데 말 그대로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뭐 증거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서로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근데 긴급조치로 서면사과를 시킨다는 건 양심에 반하는 행위 아닌가요? 아직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일단 서면사과해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교내봉사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징계 처분이잖아요. 그거를 긴급조치로 미리 해버릴 필요가 있는지 싶거든요.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은데. 근데 다만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하니까 접촉 협박 및 보복의 금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면 너 교육 좀 받아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출석 정지도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서면 사과랑 교내봉사가 굳이 긴급 조치에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법리적으로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분쟁 조정입니다. 아까 권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대화의 장을 만들자고 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인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판결을 받기 전에 보통 조정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그 조정이 회부되면 조정위원 앞에서 이제 서로 억울한 얘기를 하면서 합의점을 찾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결되는 게 양자한테 훨씬 득이 됩니다. 소송은 나중에 소송 비용도 발생하고 장기간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냥 분쟁이 있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원하세요? 라고 물은 다음에 안 원하면 그냥 학폭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학폭위는 쓸데없는 사건이 90%로 채워지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진짜 필요한 학생들은 늦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여서, 그냥 저희 생각에는 웬만하면 일단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학폭위 들어가서 소위원장 역할을 해보니까 가해 학생 측에서 정말 너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피해 학생 측 연락처를 안 알려줬어요. 피해 학생 측에서 그냥 무조건 거부했어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할 의사가 있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이럴 때, 또는 심의회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치고 가면 몇십 %는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특히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 학부모님들이 이유 없이 사과를 받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합의 없습니다, 강제전학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강제전학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재위원회 단계에서 알려주셔야, 중재위원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어머니 절대 강제전학 안 나오는 사안입니다. 어차피 끝까지 가면 얘 손해니까 그냥 합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내는 역할을 누가 결정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확신이 안 서는데,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이미 심의위원회에 넘어간 다음에 또 분정조정에 넘어가면 또 절차가 누적될 것 같아서 그게 우려고, 학교 전담기구에서 판단한다고 할 때 전문성이 있을까? 또 우려여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앞으로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무조건 분쟁을 한 번은 거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전담 경찰관이 현재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SPO가 배정이 안 된 학교들도 있고, 또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분들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어야 한다로 무조건 바꾸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인지수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저도 원래는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분한테 민주당 어떤 의원분께서 학교폭력 관련된 범죄에 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왜냐하면 그게 왜 나왔냐면 효혜림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제 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너무 억울함을 호소하시다가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그럼 억울함이 있구나. 그러면 공소시효를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도 가볍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찰이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있다, 더글로리 같은 범죄를 인지했다 하면은 그냥 인지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지수사를 막 하면 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불필요한 또 전과를 양성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의 보호력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의 주요 그 쟁점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학교폭력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결국 그 취지라면 미성년자일 때 경찰이 알아서 인지수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긴 한데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실질적인 보호력이 없다면 경찰이 인지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분들 정말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공소시효에 대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될 쟁점일 것 같아요. 범죄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너무 사소한 범죄까지 막 뭐 20년, 30년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관련된 범죄를 아예 공소시효에 제외하는 법안을 보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가해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미성년자였는데 그땐 소년법으로 처분받을 수 있었던 것을 성인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네. 책임과 결과가 안 맞는 거예요. 성인대로 선변사고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면 엄청 더 공사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미성년자일 때는 근데 이게 공소시효와 관련된 게 형법입니다. 형법.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해당하되 폭행이거나 상해거나 협박이거나 감금이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 네. 네, 뭐 바로 그 얘기도 드릴 건데, 일단 이게 형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미성년자 때 한 행동에 대해서 성인의 형벌로서 전과로서 처벌을 한다는 거는 책임의 균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분명히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라도, 제가 피해자 측 변호사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신고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년에 하세요. 얘 정답 만들어야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 악용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단순 폭행은 생각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굉장히 불필요한 전과자가 양성될 가능성이 있는 게, 그 폭행이라는 게 어른들은 다 이제 또 더글로리 생각을 하시는데, 형법상 죄송해요 선생님, 접촉을 안 해도요, 때리는 신고만 해도 폭행이거든요. 안 때려도. 그리고 그냥 툭 쳐도 폭행이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서는 성인이 전과자가 된다는 게, 학생 시절에 솔직히 친구들끼리 때릴 수 있잖아요. 때리고 막 나다바바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전과자 양성하는 게 맞냐는 거죠. 저는 정말 반대를 한다고 인터뷰를 하고 끊고 생각해 보니까, 나 또 욕 먹겠구나. 네티즌들이 봤을 때는 네, 욕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요?